대한민국 공업 발전을 이끄는 국가 기간 산업. 제철소의 안전 강화, 원가 절감, 품질 향상을 이끌어온 뜨거운 열정의 주인공이 있다. 적극적인 관심과 아이디어를 실천에 옮긴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의 제안화, 김성규 계장을 만나본다. 서해 바다를 바라보며 자리 잡고 있는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쉴 틈 없이 뜨거운 쇠물을 미래 자원으로 만들고 있는 현대제철이 매출액 20조 이상의 글로벌 철강 회사로 자리매김하기까지 8천여 명의 임직원이 쏟은 뜨거운 땀과 열정이 있었다. 그리고 그들 중 한 명,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한켠에서 8월의 기능 한국인 김성규 계장을 만날 수 있다. 철강 제조를 위한 원료들을 이동하는 벨트 컨베이어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김성규 계장. 오늘도 어김없이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는 지난 1995년 한보 철강에 입사한 뒤 지금의 현대제철에 이르기까지 20년 이상 정비 관련 기술인으로 자리 잡고 있다. 기계 쪽에서 이 접관제가 지금 4년째입니다. 그중에서 기계 가공일, 선반 밀링 일을 30밀령간 했고요. 지금은 한 3년 동안 중앙설비팀에서 벨트 컨베이어 정비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호주, 브라질, 남아공에서 이제 철강석을 수입해 옵니다. 그 철강석을 항만에서 저장고까지 이동을 해줘야 되는데 그 이동을 해주는 라인이 이제 벨트 컨베이어 라인입니다. 원료를 공급해주는 라인이기 때문에 정비 업무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김성규 계장의 하루 일과는 오늘의 정비 내용과 일정을 공유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데 벨트 컨베이어의 이상 유무는 회사 전체 운영에도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제철소에서의 벨트 컨베이어의 이상 현상은 조업 중지, 다음에 감산, 체선 발생 등 여러 가지 커다란 손실을 초래하게 됩니다. 벨트 컨베이어의 정비 업무는 이러한 벨트 컨베이어의 고장 방지를 위해서 예방 점검 그리고 유지 보수를 하는 업무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 꼼꼼하게 정비 내역을 확인하는 김성규 계장. 그런데 그의 장점은 그저 성실하게 일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는다. 조금 더 효율적으로, 조금 더 경제적으로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 끊임없이 아이디어를 개발하는 김성규 계장. 이게 하나하나 이게 나열하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네네. 빛같이 만들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작업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태가 카팅되는 상태. 예방 점검을 통해서 벨트 관리를 잘 하려고 하는데 이게 무난히 사용했을 때는 평균 한 3년 정도 그 정도 가는데 다른 거에 간섭을 받았을 때는 벨트가 끊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쪽 일정한 주기라는 게 거의 벨트 쪽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벨트 컨베이어가 이상 없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문제가 생긴 벨트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를 끊임없이 체크하고 고민하며 연구하는 김성규 계장. 해가지고 이 상태가 좋지 않으니까 지금 이거 사행이 굉장히 심하게 되는데 체크해놨다가 나중에 그런 김성규 계장의 아이디어가 돋보인 분야가 있으니 다름 아닌 벨트 교환 장치의 개발이다. 이것이 바로 김성규 계장이 개발한 벨트 교환 장치. 이렇게 둥글게 말려있는 벨트는 그 평균 길이만 300m에 이르고 무게도 무려 20여 톤에 달하는데 이를 교환하기 위해서는 엇갈리게 풀어놓는 포설 작업이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교체된 벨트 역시 다시 둥글게 말아야 하는데 이 작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장을 예방하고 안전하고 신속하게 교환하기 위해
김성규 계장이 개발한 것이 바로 벨트 교환 장치다. 이 작업은 이제 벨트 교체 전에 적정량의 벨트를 포설하는 장면입니다. 그전에는 이제 그 안전을 위협하는 재래식 방법을 사용했는데 이 벨트 포설기를 제작하는 후에는 작업자가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고요. 작업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지금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느껴지는 벨트 교환 작업. 그러나 김성규 계장의 숙련 기술인으로서의 아이디어가 적용된 이 벨트 교환 장치의 개발이 벨트 컨베이어 정비 업무에 얼마나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는지는 기존의 교환 작업과 비교해보면 확연히 알 수 있다. 김성규 계장이 벨트 교환 장치를 개발하기 전 현대제철을 포함한 대부분의 공장에서 벨트를 교환하기 위해서는 30m 이상의 높은 크레인이 필요했다. 교환 작업에 쓰일 벨트를 30m 이상의 공중으로 들어올려 엇갈리게 포설하기 위해 크레인 또한 그 모양에 맞춰 이동하면서 작업을 했는데 작업 자체가 복잡하고 힘든 것은 물론 엄청난 시간과 비용을 감당해야 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포설 작업을 하던 벨트가 떨어지기라도 하면 아래에 있던 작업자는 중상에 가까운 부상을 입을 위험도 상존한다는 점이었다. 중장비를 이용해서든가 아니면 크레인을 이용해가지고 35m 정도를 위로 상승시켜서 내리면서 사람이 포설 작업을 했습니다. 기존의 방식으로 하면은 일단 인원이라든지 시간, 정비 시간 이런 부분들도 문제가 되지만 가장 큰 부분은 안전입니다. 작업자가 위험한 작업에 노출돼 있다는 부분이 일단 가장 큰 문제였는데 이번 이 교환 장치 개발로 인해서 안전사고 자체를 예방할 수 있는 것에서 가장 큰 의미를 둘 수가 있습니다. 중장비를 이용해서 작업할 때는 4시간이라는 포설 시간이 걸렸는데 이 교환 장치를 사용하고 나서는 30분이면 일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 벨트 교환 장치 개발에 어려움은 없었을까? 처음에 이거를 의뢰 받았을 때는 사실 도면도 없었고 사진도 없었습니다. 그냥 이야기를 듣고서 제 나름대로 도면 스케치 설계부터 직접 가공, 제작까지 했는데요. 저걸 개발한 제일 어려웠던 거는 스틸룰을 사용하니까 미끄러움 때문에 벨트가 흘러내렸는데 그 스틸 벨트에다가 고무를 코팅시켜서 작업을 하니까 잘 미끄러져 나간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고민과 아이디어가 담긴 이 벨트 교환 장치의 구조 또한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 요 프레임은 노를 안착시키는 부분입니다. 노를 안착시켜야 이게 회전해가지고 가니까요. 이곳은 이제 이걸 회전시켜주는 구동입니다. 여기에 보면 체인기어가 있고 여기에 흘러서 이쪽 모터 감속기 모터가 있습니다. 요거는 회전시키는 클러치고요. 그리고 높이 조절은 밑에로라는 고정리고 요거만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요거를 조이면은 저 양쪽이 동시에 똑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게 벨트 조절하기가 굉장히 간편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이 벨트 교환 장치를 작업 현장에 투입한 결과 연간 약 500시간의 정비 시간과 35시간의 조업 정지 시간을 단축시킨 것은 물론 연간 10억 원 이상의 원가 절감 효과를 보고 있으니 그야말로 획기적인 아이디어라 할 수 있겠다. 이 벨트 교환 장치를 동종업계는 물론 해외에서도 획기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는데 미국과 중국, 캐나다, 브라질 등 해외에서도 관련 특허를 출원한 김성규 계장은 이미 14건의 특허를 보유할 정도로 자신의 기술 분야에 전문성을 더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선반 기능사를 시작으로 6개의 국가기술 자격증을 취득한 그는 회사의 조업 지원과 업무 개선을 위한 수백여 건의 제안을 하며 말이 아닌 행동과 실천으로 애사심을 선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노력을 인정받아 특허 분야 신지식인과 국가품질 명장에 선정된 데 이어 2016년 기능 한국인에 선정되기에 이른 것이다.
휴일을 맞은 김성규 계장이 찾은 이는 아, 이거 별일 쓰셨죠? 그의 정신적 멘토를 할 수 있는 송종은 사장. 지금 오늘 주말인데 이러세요? 이제 쉬어야지. 예, 아이고 참. 그럼 이 안에서 때리는 거네. 요거만. 그렇지. 요거를 이제 타격을 주는 거지. 네, 그걸 타격 주는 거네. 이게 울림판이죠. 예, 그렇네. 그렇네. 그건 소형이네. 이건 바이브레다라고. 아, 다다닥 때리는 거. 이거 흔들어줘야지 이제. 아, 이거 훌륭하시네. 자신이 기술인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보듬어준 송종은 사장과 수십 년 인연을 이어오고 있는 김성규 계장. 마음이 좀 짠한 것 같습니다. 옛날 고생할 때 생각도 나고 또 우리 사장님이 또 이렇게 혼자 이렇게 자수성가해가지고 이렇게 공장을 키워놓은 거 보면 뿌듯한 마음이 들고. 젊은 시절 혹독한 방황의 시기를 보낸 김성규 계장은 송종은 사장을 만나 진짜 기술인으로 거듭날 수 있었다. 선반 기술을 배울 때도 이제 중요하지만 오늘 배우고 나서도 잘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고 또 제가 힘들 때도 많이 이제 잘 견딜 수 있도록. 제가 어렸을 때는 사실 남이 기술 같은 거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근데 이 사장님은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런 벽이 없이 실험 없이 있는 걸 다 가르쳐 주신 분이고요. 또 이 생각하는 게 앞서 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많이 제 자신이 의지했고 또 많이 위로받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 이제 선반 한 대 사가지고 하다가 이제 두 대로 늘렸죠. 늘려서 김성규 씨가 좀 일을 좀 잘해서 같이 하자 나랑. 그래서 이제 거기서 스카우트 해봤지 제가. 지금도 주저없이 자신의 스승이라고 말하는 송종은 사장에게 그는 직원이면서 동시에 제자이기도 했다. 항상 그렇게 친구분들이 끊이지 않았어요. 공장 안에는 항상 와서 뭐 조언도 해주고 뭐 이러는 것도 친구분들이 이제 저보다 많이 오래됐으니까 이제 와서 이런 방법도 가르쳐주고. 그게 이제 제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사장님을 보러 왔다가 제가 이러는 것을 이제 그렇게 많이 가르침을 받은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공장 한 30년 지금 됐는데 88년부터 했습니다. 많은 여러 사람 사실 저하고 같이 일했는데 김성규 씨는 좀 특별했어요. 책임감이 많고 그리고 일하는 것도 다른 사람하고 좀 틀려요. 일을 꼼꼼히 해. 같은 선반을 해도 이렇게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왠지 불안한 사람이 있고 그런데 저 사람은 만났을 때부터 일 배울 때여서 그때는 배울 때예요. 저 사람은요 사실은요. 근데 하여튼 맡기면 불안하지가 않고 일을 잘했어요. 어린 나이에 기술을 배우기 위해 상경한 김성규 계장에게 송종은 사장은 기계 기술의 전반적인 부분을 꼼꼼하게 가르쳐 준 것은 물론 일과 미래를 향한 열정과 자신감까지 심어주었다. 또 거기서 좀 변형되게 제가 또 만들어 했을 때도 뭐 항상 격려해 주시고 그런 게 지금도 제가 회사에서 제안할 수 있는 밑바탕이 굉장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 새로운 삶에 대한 도전 의지까지 생겨난 김성규 계장은 아쉽지만 송종은 사장의 품을 떠나기로 결심하기에 이르렀다. 사장님이 이제 일이 있어가지고 변두리로 이사를 오게 됐습니다. 저도 같이 가자고 했는데 저도 이제 한 번은 이제 제가 직접 기계를 사서 해보고 싶었기 때문에 그때 기계를 사서 직접 운영하게 됐던 거예요. 그때는 젊을 때고 자기가 또 아무리 조그마해도 개인 사업이니까 사업 한대는데 말릴 수는 사실 없죠. 자기가 또 한대면 그때는 말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장하면서 고생 좀 많이 했죠. 김성규 씨. 결국 실패의 쓴맛을 봤지만 좌절하지 않은 김성규 계장. 저는 이제 제가 가진 선반 기술이 있기 때문에 당진의 한부철강에는 입사를 솔직히 자신을 했었습니다. 95년도 4월달에 입사가 확정돼서 고향으로 다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렇게 고향에서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의 퇴근 시간. 업무를 마친 직원들의 퇴근 행렬이 이어지는 가운데 회사를 나온 김성규 계장이 향하는 곳은 집이 아니다. 시 외곽으로 차를 몰고 있는 그는 지금 어디에 가고 있는 것일까? 예, 신성대학교 지금 자동차학과 야간에 다니고 있습니다. 많이 어려운데 사실 그 학교에 가서 교수님들한테 그 말씀하시는 걸 듣고 또 모르는 걸 하나라도 알았을 때 그때는 저도 모르게 내가 이래서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하는 걸 느낍니다. 김성규 계장이 다니고 있는 야간대학. 하루 일과를 마치고 피곤할 법도 하지만 누구보다 빛나는 눈빛으로 수업을 듣고 있는 김성규 계장. 중학교 졸업 이후 곧바로 산업전선에 뛰어들어 배움에 목말라 있던 그는 방송통신고등학교를 조기 졸업하고 지금은 대학교에서 늦은 학구열을 불태우고 있다. 만을 54시신데 그 나이에 다시 이렇게 도전한다는 것 자체가 저도 사실 존경스럽습니다. 저도 못하는 거를 자네 한다니까 굉장히 존경스럽고요. 오셔도 그 회사에서 일을 하시면서도 수업 시간에 안 늦게 오셔가지고 늘 성실하게 임해 주시는 게 굉장히 좋으시고요. 그러니까 하시는 게 너무 도전적이시고 저분을 제가 가르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도 큰 영광입니다. 저도 이렇게 직장이랑 이렇게 병행하면서 하는 게 좀 많이 힘든데 그런 데서 아예 안 하시고 저희 어린 사람들도 잘 안 나오거든요. 근데 꾸준히 나오고 대단한 것 같아요. 교통안전보다 2만 원을 내면은 이뿐만 아니라 김성규 계장은 부족한 시간을 쪼개어 다양한 이들에게 자신이 가진 기술과 경험을 나누며 꿈과 희망을 안겨주고 있다. 프레임을 잘랐더니 프레임 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진로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취업 준비생한테 또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는 특허나 제안 교육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제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면 재능을 미약하나마나 전달해주고 싶습니다. 회사 업무에 야간대학 수업까지 마치고 늦은 밤이 되어서야 귀가하는 김성규 계장. 바쁜 그를 불평 한 번 없이 기다려주고 응원해주는 이들은 사랑하는 가족들이다. 어머니가 엄청 기뻐하셔요. 저번에는 등록금도 주시더라고요. 이게 또 학교 다니니까 엄청 기뻐하셨어요. 거기에 또 힘을 얻어서 또 다니는 것 같고. 모두가 잠든 밤. 잠자리에 드는 대신 컴퓨터를 켠 김성규 계장은 인터넷 강의를 통해 부족한 공부를 마무리한다. 이제는 조금 편하게 살아도 될 것 같은데 이처럼 밤낮 없이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는 기술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다. 그 일환으로 퇴직 전에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계정비 매뉴얼 작성에 여념이 없는데 제가 퇴직 후 후배 동료들이 편하게 사용하라고 매뉴얼을 좀 제작하고 있습니다. 어렵게 기능하는 게 선정된 만큼 기능과 한국인으로서 또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다니면서 나의 기능을 많이 기부하고 싶습니다. 지금 뭐 기능 한국인이 있으니까 저는 다 얻은 것 같고 치고 좋은 것 같습니다. 국가 품질 명장, 특허 분야 신지식인에 이어 기능 한국인까지 선정된 그의 남은 꿈이 궁금해진다. 우리 산업 현장에서 최고의 기술인으로 선정되고 싶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기술 장인은 이 장인 정신이 없으면 얻을 수 없는 타이틀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술은 끈기인 것 같습니다. 끝까지 될 때까지 해결할 수 있는 끈기가 있는 정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기술은 끈기다. 실력만큼 뜨거운 끈기를 지닌 김성규 계장. 그의 내일을 기대해 본다. 기술을 배우면 정년이 없는 것 같습니다.